고요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고요함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도 줄고, 일도 줄고, 마음속엔 종종 쓸쓸함이 밀려오죠. 하지만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인생의 가장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본 문학의 거장,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라는 작품을 통해 노년의 고요함이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일본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문호이자 지금까지도 일본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1867년 에도 시대 말기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나스메 긴노스케이며 소세키는 그가 지은 문인 이름이었습니다. 소세키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책을 좋아했지만 가정 환경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자로 보내졌고 어린 시절부터 고독과 소외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도쿄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1900년에는 일본 정부의 국비 유학생으로 영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런던에서의 생활은 외로움과 정신적 불안으로 가득했으며 그는 이 시기를 지옥 같은 날들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03년 귀국 후에는 도쿄제국대학에서 영어 교수로 재직했고 이후에는 아사히 신문의 전속 작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발표한 작품이 바로 1905년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입니다. 당시 일본 사회의 신흥 중산층과 지식인을 풍자한 이 작품은 비판적 시선과 유머가 결합된 독창적인 문체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그는 1906년 도련님, 1908년 그 후, 1910년 문, 그리고 1914년에는 대표작인 마음을 발표하며 일본 문단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됩니다. 마음은 메이지 시대 말기 일본의 변화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고독, 죄의식, 관계의 균열을 깊이 있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특히 등장인물 선생의 내면 고백은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인간 존재의 고통과 진실을 보여주며 지금까지도 전 세대에 걸쳐 읽히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이야기나 줄거리를 넘어 당시 일본 사회의 급격한 근대화와 그 안에서 길을 잃은 개인의 내면을 깊이 탐구한 철학적 성찰로 평가받습니다. 1916년 나스메 소세키는 위장병과 신경쇠약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은 49살이었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그가 남긴 문학적 유산은 일본 문학의 흐름을 바꾸었고 지금도 일본 천엔 지폐에 그의 초상이 그려졌을 만큼 국민적인 작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글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노년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세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늘을 안고 살아간다. 마음은 한 젊은이와 노인의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젊은 나는 인생의 방향을 찾고자 나이든 선생을 찾아가죠. 선생은 처음엔 말이 적고 조용하지만 그가 털어놓는 과거 속엔 깊은 고통과 후회의 그림자가 담겨 있습니다.
작품은 인간이 자기 죄책감과 고독을 얼마나 오래 그리고 조용히 품고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노년의 마음과 닮아 있죠.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젠 조용한 게 좋아. 북적이는 것보다 혼자가 편해. 하지만 정말 편해서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리감과 상실에 익숙해지려는 마음일까요? 일본 후생 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노인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사람과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의 고립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외로움을 일상적으로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나스메 소세키가 말한 것처럼 고요함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본다는 그 지점이 필요합니다. 고요함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 머물 줄 아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소란스럽고 바쁘게 흘러가던 삶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대표적인 마음에서는 인간 내면의 깊은 고독과 죄의식이 절제된 언어 속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선생입니다. 선생은 조용한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사려 깊어 보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평생을 짓누르는 어둡고 무거운 고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 화제계 선생은 처음에는 과묵하게 그저 삶의 단면을 들려주다가 마침내 어느 날 한 통의 장문의 편지를 남깁니다. 그 편지는 그가 평생 외면하고 눌러왔던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끝내 용서받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기록이자 유서와도 같은 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선생은 과거 하숙집에서 만난 친구 K를 깊이 신뢰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K는 금욕적이고 진지한 성격의 청년으로 학문과 정신적 수양에 집중하며 살아가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K는 선생과 함께 살던 하숙집의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K는 선생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선생 역시 그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K의 고백을 듣고 난 후 선생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먼저 그녀에게 청혼을 하고 맙니다. 그 결과 K는 깊은 상실감과 충격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일이 선생에게 남긴 죄책감은 단순한 사랑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K를 배신했고 그의 죽음을 어느 정도 자신이 유도한 것이라는 깊은 죄의식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 말하지 않음으로써 친구를 배신한 침묵의 죄는 노년이 된 선생의 삶 전체를 잠식해버립니다. 그 편지 속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솔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삶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없이 자기 삶의 진실과 마주한 사람이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고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선생은 끝내 죽음을 선택하지만 그 결정은
오직 절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기도 했고, 남은 사람에게 삶의 무게를 전하고 싶었던 유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우리가 노년의 시간 속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보다 가만히 이어지는 침묵 한 줄이 우리 마음을 더 깊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후회와 기억들이 말보다는 고요 속에 더 진실하게 담기듯이요. 고요함이라는 삶의 마지막 언어 속에서 선생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세상의 마지막 말을 건넸는지도 모릅니다. 소세키는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혹시 요즘 더 조용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그 시간은 결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비로소 잊고 있던 나의 진짜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고요함은 때론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